40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것이 사람의 모든 운명이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습관의 시크릿이라는 게 제 대학 다닐 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태어나는 것 같아도 공자님이 습관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습관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저는. 근데 습관을 제대로 구성, 특성,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저 만족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이라는 책은 완전히 정복을 들어갔죠. 습관이 운명이라고. 네, 그랬더니 한 20년 전에 아무리 찾아도 결론이 안 나길래 좀 찾다가 거의 포기하는 그대로 나름대로 정리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잠재의 원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뇌에 대한 연구들이.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전부 뇌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뇌에 대한 연구가 나오니까 그동안 습관이 어떻게 생기고 했던 것에 대한 비밀이 그걸 찾던 제 눈에는 그쪽만 보인 거죠, 뇌에서. 그러니까 뇌의 수많은 파트 중에 저는 습관에 연결된 쪽만 전부 제가 그때부터 이제 뇌에 대한 책들 나오는 대로 그쪽으로 이제 섭렵이 되고 연구가 됐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파고 들어가니까 30년쯤 되니까 드디어 이제 습관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몇 살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까지에 대한 구조, 특성, 수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습관의 시크릿을 찾아낸 거죠. 그것을 찾아내고 나니까 이것이 맞나를 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수많은 책들에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던 암치유, 그 다음에 명과 전설들은 어떤 습관을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람과 사물과 역사를 재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웅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는가 과연.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다면 어떤 습관이 거기에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습관 때문에 병이 왔는데 어떤 습관이 바뀌어서 질병이 치유가 되었을까. 그래서 습관 쪽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각종 모든 곳에 대입을 했더니 인류가 갖고 있던 대다수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습관은 이제 운명이라고 운명을 잡아온다고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 최초로 저는 습관의 시크릿을 찾았고 30년 전에 5년 동안 그것을 각종 모든 영웅과 전설, 기적의 치유, 삶의 모든 곳에 대입을 해서 그것을 계속 밝혀나왔죠. 그렇게 해서 5년 정도 찾아온 다음 5년 동안 대학 시절부터 준비했던 방대한 양을 21권의 책으로 낼까 하다가 그것을 4권의 책으로 압축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번에 2권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후에 이 습관에 찾은 시크릿으로 삶을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공부를 이제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2 책은 그런 것에 대해 습관의 시크릿을 알리고 또 습관을 찾고 나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방법은 습관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은 19세기 최대의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발견이 19세기 전체를 털어 최고의 발견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가짐을 바꾼다는 것은 그래서 긍정의 끌어당김이 그때부터 온 인류의 지금까지 각종 시크릿 책들서부터 긍정의 끌어당김의 원리가 무엇인가. 저는 이 습관의 원리를 쉽게 풀어내요. 그거를. 왜? 습관 한 가지를 찾고 나니까 긍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품이라는 것이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것인데 인류가 지금 인품 쪽은 접근도 못했어요. 어느 인터넷을 들어가도 어느 책에서도 인품을 바꿔 운명을 바꾼다는데 인품을 모르니까 그것은 인품 자체가 습관의 경험과 가치관이 묶여서 인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씨앗인 습관을 시크릿을 모르니까 인품 쪽은
접근할 수 있는 아무런 책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습관의 시크릿을 찾은 다음부터 5년 동안 각종 사회 전반, 역사, 인류 모든 곳에 대입을 해서 그 안에서 지금 찾아내서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습관의 시크릿, 인품의 시크릿, 우리 뇌가 움직이는 잠재의 시크릿 이쪽에 대한 것을 밝혀냈죠. 이번 책에는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2권 지금 계속 40년 써오고 있는 책은 우리가 어떤 교재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을 실천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꿈과 목표를 직접 쓰고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감사 카드, 용서 카드, 인풋 아웃풋 카드, 다이어트 카드, 그 다음에 금연 카드, 금주 카드, 뭔가 세상을 실전적으로 생활 습관과 긍정의 힘, 이 2가지 습관과 인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각종 교재 준비를 해왔어요. 그 이유는 저는 치과대학을 들어가면서 100년 후에 지금보다 질병이 10배에서 20배가 는다고 해요. 그럴 때 인류는 건강과 행복의 위기와 절벽이 찾아올 거예요. 그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가 마찬가지죠. 3명 가족 중에 1명은 암이나 정신병을 앓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1명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개인도 국가도 의료보험 재정이 지금보다 국민을 위해서 4, 5배 이상 들어간다면 그 나라 존재 못해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하니까. 개인도 지금보다 만약에 질병이 치료비가 암이나 정신병 치료로 생활활동도 할 수, 국가적으로도 일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남녀노소가 없는 정신병, 암, 치매 이런 각종 병들로 지금 인류가 앞으로 100년 후에 특별한 연구가 되지 않는 한 질병을 막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연구가 없다면 인류는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100년 후에 우리의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습관의 아이템을 잡고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나니까 이제는 앞으로 올 시대에 습관과 인품을 바꿔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건강과 행복의 위기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템을 뭘로 잡았냐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4차, 5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꿈과 목표를 잃고 있어요. 왜? 위기와 기회의 20세기는 재미난 시대예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뭐만 알고 있냐면 위기와 기회의 경쟁 시대라는 하나는 알고 있어요. 자, 20세기 이 100년은 100년 마라톤 게임이에요. 20세기는 위기와 기회의 경쟁 시대에 돌입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피부로 못 느껴요, 지금. 왜냐하면 2050년쯤 되면은 위기와 기회, 고용의 위기, 건강과 행복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2050년부터 다가옵니다, 이게. 자, 100년 마라톤에 50년쯤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편말을 보고 알게 돼요. 고용과 건강과 행복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2100년쯤 들어갔을 때는 그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자리에 써 있는 단어가 있어요. 딱 2 단어. 생존과 번영 게임이에요. 21세기 전체는 그 전체의 제목은 생존과 번영 게임이었던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과연 21세기 100년 후에 생존할 수 있느냐, 그 가문이, 그 국가가 위기와 기회 중에 글로벌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왜? 위기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기회는 지금보다 모든 것은 10배의 차이가 날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지금 심하다고요? 지금 전혀 안 심한 거예요. 지금이 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최소 10배로 벌어져요. 그때는 어떡할까요? 결국은 글로벌 기회는 우리 눈앞에 있는데 글로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은 건강과 성공과 행복의 모든 것은 그 어떠한 습관을 잡느냐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지금 제가 만들어낸 다음 2년 후에는 요번에 낸 2권의 책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낼 2권의 책을 통해 청소년들을 그 방식으로 꿈과 목표를 청소년 때부터 쓰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긍정의 힘을 동시에 길러주고 그래서 결국 습관과 인품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10년 후에 부모가 됐을 때 그들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 나간다면 앞으로 2100년 후 2050년부터 건강과 행복, 고용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2100년 이후에 인류가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의 생존과 번영 게임이 이미 2100년이면 고정이 되고 재편이 돼서 끝나요. 2100년 이후는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되는데 2050년경이면 5차 산업혁명이 올 거예요. 그때는 범용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거든요. 즉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로봇들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지구가 이 로봇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2050년 이후는 지구의 주인이 공동이 돼요. 로봇과. 왜? 힘으로나 지혜로나 모든 것을 로봇을 이길 수 없는 범용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독일은 2040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세계적으로 쓸만한 로봇은 2050년쯤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또 2050년에는 인류의 5대 악재가 터지는 건 아실 거예요. 인구 폭발, 물 부족, 식량 부족, 환경오염, 그 다음에 지구의 사막화 등 온난화. 이런 지하 자원의 고갈 등 수많은 일들이 2050년경이면 일어난다는 건 이미 모든 책에서 확정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2050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고용과 건강과 행복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정해져 있어요. 왜? 세상에서 위기와 기회 중에 기회를 잡는 민족은 벌써 습관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의 현재의 습관으로서는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서 기회를 잡는 개인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청소년들을 그들에게 꿈과 목표와 생활 습관과 긍정의 힘을 길러서 습관과 인품을 바꿔주어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대한민국에서 한번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을 해보고 그게 대학 시절의 청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이 일을 위해 60 넘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40년간 준비해서 요번에 2권의 책으로 이제 조금 알려드리는,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의 책으로부터는 이제 각종 매스컴과 정부와 모든 것과 손잡고 한번 이런 일에 대한민국이 한 번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무슨 게임인지 모르고 끝까지 못하시는 분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을 위주로 바꾸겠지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에 들어갈 거예요. 청소년이 주특기시지만 왜? 세상에 왔다면은 삶의 거듭나기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30세까지 가진 것은 내 부모와 유전자와 모든 걸 통해서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30이 넘은 다음에 사람들은 습관의 벽, 생각의 벽,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그때까지 얻은 걸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변하는 사람은 1% 깨친 자, 깨우친 자, 그 외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습관의 시크릿을 모든 걸 깨뚫고 나니까 저는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이제는 들리고. 그리고 앞에 미래를 바꾸는 것도 보이죠. 30 이후에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 내 인생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영혼은 내 영혼의 수련원으로, 내 영혼의 휴양지로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자, 즐겁고 거듭나서 더 삶에 거듭나서 멋진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왔어요. 떠날 때. 그런데 30세까지 만들어진 것은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내 영혼이 발전해서 떠나고 가고 싶다면 우리는 삶에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의 시크릿을 찾았기 때문에 습관을 저는 쉽게 바꿔주거든요. 저를 만나서 사람들을 저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40년 이 분야에 연구를 했고 습관의 시크릿을 2000년 만에 최초로 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간 또 그것을 다양하게 삶에 적용하는 법을 연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청소년을 어떤 연령층의 사람을 만나도 거듭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딸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의 최고의 삶의 학교, 우리의 이 세상에 오는 이 삶의 학교에서 학습과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새로운 어떤 이미지 영상 학습 관리법이라는 거를 제가 만드는 작품 중에 아마 습관의 시크릿과 그 두 개가 2대 하이라이트겠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는 그 삶의 학교의 관리법과 학습법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앞서갈 수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바탕화면 하나에 생체 그래프를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모든 한 그래프가 내 생체 그래프로 만들어 이 책에 그래프 들어있어요. 그 그래프 화면을 놓고 그 삶 속에서 꿈과 목표, 감사, 용서 카드, 모든 기념일, 내 삶의 깨침들을 바탕화면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바탕화면 하나 속에서 내 인생과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한다면 이것이 21세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쉽게 길러낼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한 화면에서 저는 삶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보다 발전 속도가 최소 10배 이상 지금 빠르고 있어요. 내 뇌에서 지금 거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습관의 시크릿을 삶에 대입하는 그 방식을 저는 여기에 제 삶의 하나의 이 땅에 온 하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21세기가 앞으로 다가올 이 생존과 번영 게임에서 모든 인류에게 그래도 뭔가 이바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들이 저에게 배워서 앞선 자신의 삶의 거듭나기들이 수도 없는 거듭나기 명품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즉 이 시대는 명품화의 시대라고 봐요. 그것을 이겨내는 최고위는 친절에서 명품화, 칭찬에서 명품화, 생활 습관에서 명품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명품화로 만들어 나가서,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제 하이라이트는 모든 곳에서 명품화를 찾는 민족과 개인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글로벌 시대에 명품화가 될 만한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내는 책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명품화를 만들어내는 방식들, 그래서 그 민족이 앞으로 글로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쪽으로의 이제 연구까지 이제 지금 마지막 연구는 이제 그쪽으로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그림이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아이들 붙들어 놓고 놀고 싶어도 저는 우리 아들 딸 붙들어 놓고 이거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들은 은연중에 제 교육을 20년 세월 받아오고 있어요. 제가 그 편을 쓸 때마다 강의를 계속 두서없이 해줬죠. 왜냐하면 편을 일정하게 쓴 게 아니니까 연구된 것마다 애들한테 붙잡아 놓고 쉬는 날마다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도 뭔가 그런 미래 시대의 에너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안에 속 주름진 이 삶의 이 굴곡 속에서 뭔가 이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절망에서 절규하는 그들에서 벗어나는 어떤 에너지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느끼니까 내가 책을 낼 때 우리 딸의 그림을 넣어서 제가 지금 사실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평범하게 내는 책 속에 이 그림을 넣음으로써 에너지를 좀 더 사람들이 가슴 속에 이미지 영상 학습관리법이라는 것은 미래 시대의 잠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실천으로 못 넘기는 이유도 세 가지인데 그것도 저 책에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이미지 영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갖는 거예요. 이미지 영상화법은 첫 번째 아인슈타인에서 저는 3대 세계 세 사람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개발해냈는데 아인슈타인은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영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자기는 누구 말이나 모든 것을 영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는 그것을 말로 설명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말도 다 영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림으로. 아인슈타인의 두뇌에서는 그래서 한 스푼의 상상력이 한 트럭의 지식보다 낫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베토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작곡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머릿속에다 하나의 이미지를 넣고 다니면서 작곡에 그 이미지가 생각날 때마다 고치고 수정하면서 어떤 것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려서 10년 세월 넘어서도 그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머릿속에 악보라는 어떤 이미지를 한 편 한 편들을 그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저는 거기서 또 힌트를 모았죠. 또 마지막은 피카소의 방법인데,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리냐고 얘기했을 때 지금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의 뜻은 미래 시대,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미래 시대의 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 시대에 필요한 앞서가는, 즉 세상은 21세기는 앞서거나 다른 사람들이 글로벌 기회를 잡는 시대거든요. 피카소가 잡은 이유는 자기는 현재를 그리지 않습니다. 미래 시대, 지금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려서부터 명언 외우기와 명언 옮겨쓰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세계 4대, 5대 성인서부터 각종 분들의 명언을 수천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돌리면서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감명을 줬던,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미래 시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저는 그렇다면 그것을 다 우리의 삶은 학교라고 그러죠. 삶의 학교에 왔을 때 그 학교에 아까 말한 우등생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삶의 학교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영상을 5년 세월 도전해서 지금 거의 완성 직전인데, 이 책에는 슬쩍슬쩍만 넣어줬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지금 거의 완성 직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나오는 책에 4편의 중점 첫 페이지에 그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것을 게임화 시켜서 전 인류가 뭔가 좋은 게임도 있어야죠. 나쁜 게임만 있어서 되나요? 그래서 한 바탕화면에서 온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 최고의 삶의 학교 학습 관리법을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마지막 도전을 2년 안에 끝내고 게임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의 그림이 이런 그동안 그려오는 그림을 보니까 놀라웠게도 어려서 내가 모르고 알고 했던 그 강의들이 머릿속에 이미 입력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 그림 속에 언뜻 제가 강의해 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 그 에너지와 빛이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긍정의 에너지, 그 다음에 부정의 에너지, 그것을 뚫고 나오는 어떤 빛, 그런 빛과 향기가 그림 속에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아빠가 또 딸을 키운 또 거기서 또 보람도 있고, 이 책에 넣어줌으로써 제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 그래도 이미지 영상 학습 게임도 만들 때도 우리 딸의 그림을 거의 사용해줘서 세계에다가 알리고 싶고, 그래서 아빠로서 또 딸을 도울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그런 기획을 가지고 이 책을 처음으로 이제 딸 그림 한 20몇 개를 넣어서 책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